안구 건조증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눈물막의 항상성이 깨진 상태가 그 특징이라고 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건조증의 원인들이 환자분들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고 많은 경우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만약에 재평가가 됐는데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저만제 가격이 비싸지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현재도 시력교정술을 받으시는 경우에 수술 후에 3개월 동안은 인공눈물, 항생제, 소염제 안약은 급여 적용이 안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는 스마일이나 렌즈 삽입술의 경우에 건조증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으므로 현재와 비교해서도 체감상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식이나 라섹의 경우에는 회복기간이 길다 보니까 부담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큰 타격은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안구 건조증 자체가 노화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 질환이다 보니까 수술 전에 시력교정술 환자들에 비해서 안구 건조증이 이미 있을 가능성이 높고 수술 및 수술 후 안약 사용 등으로 인한 건조증에서 회복력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건조증으로 인한 불편감을 더 크게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인공눈물 사용이 필수적인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현재 저희 병원 기준으로 본인 부담액이 30%에서 100%로 약 3.3배 인상하게 됩니다. 심평원에서 어르신들 인공눈물 급여는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희망을 가져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에 따르면 안구 건조증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눈물막의 항상성이 깨진 상태가 그 특징이라고 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건조증의 원인들이 환자분들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고 많은 경우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증상만 있는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선 생활 습관에서부터 주의할 것들을 교정하게 됩니다. 가습기, 히터,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 장시간 동안 휴대폰, 컴퓨터, 독서 등 집중적인 활동을 하는 것들, 그리고 콘택트 렌즈 착용 여부, 이런 것들부터 우선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인공눈물을 점안하게 되고, 인공눈물을 점안해서 효과가 괜찮으면 유지를 하게 되고 부족하면 다른 약물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좀 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마이봄샘 기능장애를 동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물막의 지질층이 문제이기 때문에 눈물막의 증발이 빠릅니다. 그러면 인공눈물 외에 마이봄샘 기능 향상을 위해 자가 온찜질 및 IPL 등의 치료를 하게 되고 경부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쇼그렌 증후군 등에 동반되는 건조증의 경우에 수성층의 생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인공눈물을 점안하고 눈물이 안구에서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누전 폐쇄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눈물이 안구 표면에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고농도 인공눈물을 사용하고 기타 약물들 추가를 고려하게 됩니다. 각막 상피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자가혈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 되는 경우에는 대학병원으로 전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공눈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및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 인공눈물이 가격 문제로 이슈화 되긴 하였지만 평소에도 본인 눈에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인공눈물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미라클안과 김진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